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재회 상담사들이 가장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별 후에 상대방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이별 후 감정을 흔든다는 것은요, 이별 이후의 행동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연애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무리 내가 이별 후에 테크닉적으로 감정을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아쉬움을 그럴 만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흔들릴 이유가 거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상대방이 흔들릴 만한 그런 가치를 내재해 두고도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지나가 버리게 만듭니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해 드릴게요. 자, 이별 후의 상황은 다양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랑 여러분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과 공적인 연락만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연락은 유지하지만 만남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애매한 관계에서 눈치만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어떤 경우에 놓여 있건 단기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과 재회를 선택하지 않은 입장이라면요, 상대방이 여전히 여러분이 그 사람과 재회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좋을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상대방과 연락은 오가는데 이성적으로서의 감정적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프렌드십 존, 즉 남녀 감정이 사라진 인간관계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또 내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 또한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마지막 끈까지 놓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단기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요, 상대방이 여러분 감정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을 더 낮춰놓는 행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은 흥미롭지가 않아요. 자, 사람은 자기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을 사실상 소유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가진 뒤에 일주일만 지나도 관심이 시들시들해지듯이 사실상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선 이미 실제로 나를 소유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이별 이후에도 우리가 자신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즉 사실상 소유 상태에 있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은 불확실함 속에서 자극을 받는다. 자, 감정은 안정감이 아닌 불안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주식과 적금에 투자하는 감정과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금은 매달 지정일에 돈이 들어간 뒤에는 잠시 흐뭇해하다가 끝이 납니다.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식 차트 들여다보고 일하다가 중간에 또 들여다보고 매수가 됐나 매도가 됐나, 왜 그럴까요? 주식은 불안 자산이기 때문이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함이 얼마나 많은 감정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그 전략 이름이 이중모션인데요. 그 이중모션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원리를 응용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든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건 가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어떤 사회 집단이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한 선택권들이 있고요, 반대로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가치를 얻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곤 있지만 너보다 내가 을은 아니야, 이렇게 백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아쉬운 입장이라면 우리가 을인 게 사실이거든요. 굳이 나서서 이 을의 위치를 자처하거나 더 심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자, 네 번째, 당신이 아무 제안도 하지 않은 채로 거절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안다는 것은요, 사실상 재회를 직접 제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직접적인 재회를 제안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상대방은 우리와의 재회를 고려한 채 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재회를 제안하자마자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절을 하겠죠. 자기 직감이 굉장히 예리하다, 이런 자만심과 함께 말이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명드릴 이중 모션 전략이에요. 자, 이중 모션 전략은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숨기되 상대방이 한 번씩 여러분의 의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혼란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자, 혼란은 감정을 증폭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관심을 거둔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미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겠죠. 오늘은 나에게 다가와서 먼저 막 스킨십도 하다가 내일이면 마치 생판 남인 것처럼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고양이의 매력이고 사람들이 감정을 투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먼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선택으로 누군가와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당시에는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재회를 하고 싶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이별 후의 관계도 그다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황은 아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별 후에 상대방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정했던 몸은 운동을 통해서 탄탄해지고 스타일이 바뀌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나? 이 정도로 변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일도 잘 풀려가지고 비싼 외제차도 타고 다녀요. 즉 상대방이 나에게 가치 증명을 해버린 셈이죠. 그 와중에 상대방이 여러분과 대화 중에 간헐적으로 예전 연인 시절의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골적이지는 않고 그 대화가 조금 나오다가 아쉽게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별 이후에 편안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혼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까지 관심이 있는 건가? 예전 연애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는 거지? 근데 또 막상 그 얘기가 끝나면 원래대로 나를 편하게 대하고. 자, 이런 혼란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감정은요, 그 사람한테 끌려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본래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재회뿐만 아니라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을 유혹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요, 상대방이 현재 나에게 가진 감정 수준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황적으로 나한테 투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의 뇌는 자기가 감정이랑 시간 등 가치를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다라는 결과식 합리화를 합니다. 이미 연애를 시작한 뒤에는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빠르게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결과식 합리화 때문이에요. 내가 나쁜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역설적으로 상대방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비약적으로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뇌의 인지 오류인 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재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 투자를 하게 만들수록 우리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혼란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중 모션 전략을 통해서요,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중 모션 전략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의사를, 재회를 원하는 이 의사를, 이 마음을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적이어야 합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위해서 굳이 비율을 나누자면 이 긍정신호와 부정신호의 비율이 한 2대8 정도예요. 8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저의를 의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먼저 연락을 끊는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연락이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우리는 먼저 상대방과의 연락을 먼저 끊어야 됩니다. 끊을 때 다음에 연락할게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의 마지막 카톡을 읽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걱정도 합리화예요. 내가 연락을 하고 싶으니까, 마지막 답장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답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바쁘면 일십을 하고 나중에 가서 답장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예의가 없고 기분이 상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시선을 바꿔야 해요. 여전히 여러분의 상대방을 남녀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상대방은요, 더 이상 남녀관계,
즉 이성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일단 받아들여야 해요. 자, 그러나 한 번씩은 상대방이 우리의 저희를 의심하도록 만들어야 하기도 해요. 이미 8회 연락이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요, 아마 여러분과 상대방의 연락 그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여건은 충분히 될 겁니다. 만약 이 여건이 아닌 사람은 아직 이별 중기가 아니거나 이별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 교류 환경이 나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교류 자체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저 사람한테 사진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저번 시즌에 입었던 옷이 그대로 나와 있는 쇼윈도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강남역에 넌 줄. 자, 물론 이 텍스트에도 이성적인 느낌은 들어있지가 않죠.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싱숭생숭한 느낌이 아무래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행위,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 투자, 혼란으로 인한 감정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중 모션 전략은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가치 증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야 해요. 결국 혼란을 주는 이유도, 상대방의 감정에 투자 유도를 하는 이유도 상대방이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나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중 모션 전략 사용해도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작은 호기심을 증폭시켜주기 위한 전략이지 아예 없는 관심을 만들어내는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호기심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 0을 1로 만든다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